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너울쌤 요양보호사 6회 모의고사 실기 4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대상자의 식사도끼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의자에 앉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상체를 뒤로 젖힌다. 2번 식탁은 대상자의 배꼽 아래 높이가 되도록 한다. 3번 대상자가 눈으로 음식을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음식물을 입에 넣어준다. 4번 의자에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침대를 수평으로 눕힌다. 5번 음식물은 대상자로부터 30cm 거리에 두고 올려다 볼 수 있게 배치한다. 정답은 3번이죠. 네, 1번 같은 경우에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여서 기도가 열리는 걸 막아주셔야 되고요. 자, 식탁은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 높이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을 수 없는 대상자라면 침대 머리를 30에서 60도 정도 올려서 상반신을 높여주셔야 되고요. 내려다 볼 수 있게 배치해야 대상자가 턱을 들지 않아서 사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7번 삼킴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경관 영양 돕기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은 차갑게 제공한다. 2번 주입 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비위관을 제거한다. 3번 영양 주머니는 1일 1회 이상 세척한다. 4번 입안 건조와 갈증을 예방하기 위해 입안을 자주 청결히 한다. 5번 주입 후 똑바로 눕힌 자세로 30분 정도 유지한다. 정답은 4번이죠. 네, 이번 잘 총결해 주시는 거. 자, 영양액은 차가우시면 이게 통증을 유발돼요. 그래서 적정하게 조금 체온 정도의 온도로 적정히 맞춰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입 시 청색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잠그고 보부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영양 주머니는 매번 세척해 주셔야 되고 주입 후에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38번 물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뚜껑을 열어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한다. 2번 계량컵은 눈높이보다 높게 들고 따른다. 3번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경우 흔들어 준다. 4번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을 따른다. 5번 라벨의 반대쪽을 붙잡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열어서 내려놓으실 거라면 뚜껑이 이가 바닥으로 가도록 내려놔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계량컵은 눈높이와 같게 들고 높이를 맞춰 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경우에는 버려 주셔야 되겠죠. 라벨의 반대쪽으로 용액을 따라 주셔야 되고 라벨이 붙은 쪽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39번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 후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소변에 거품이 없다. 2번 대변이 부드럽다. 3번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다. 4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5번 소변이 투명하고 맑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나머지는 다 정상의 상태인 거죠. 근데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탁하다든지 그죠? 네, 거품이 있다든지 냄새가 심하다든지 그다음에 뭐 심하게 묽거나 점액질이 섞여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40번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에서 간이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2번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3번 대상자 스스로 변기 위에 앉도록 한다. 4번 차가운 물티슈로 닦아 변이를 자극한다. 5번 커튼이나 스크린은 심리적 위축감이 느껴지니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 무릎 두께로 덮은 후 바지를 낸다. 맞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주셔야 되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협조하여 변기를 데워주시면 됩니다. 자, 4번에 차가우면 변이가 감소돼요, 오히려. 5번 같은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배변 시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커튼이나 스크린은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41번 서거나 앉는 것이 가능한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밖에서 기다려 주기를 원하면 호출벨을 대상자의 손 가까이에 두고 나온다. 2번 이동 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3번 주변 환경은 조용하게 해준다. 4번 안전을 위해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번 변기는 차가운 물로 닦아서 변이를 자극한다. 정답은 1번이죠. 네, 서는 것도 앉는 것도 가능하신데 이제 이동변기 사용하시겠다. 네, 그렇다면 1번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동변기는 매번 세척을 해주셔야 되고요.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줘서 배설 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셔야 되고 5번 같은 경우에 변기가 차가우면 피부에다 놀라게 되므로 따뜻한 물로 데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2번 기저귀를 교환하는 대상자의 둔부 주변에 피부 발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한다. 2번 온찜질 팩을 한다. 3번 피부 연고를 바른다. 4번 파우더를 뿌려준다. 5번 차가운 물수건으로 닦아준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가볍게 두드려주면 습기의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을 증진시킬 수 있는 네, 좋은 방법입니다. 43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높게 둔다. 2번 소변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하루 동안 모았다가 비워낸다. 3번 소변 주머니는 매번 씻어 다시 사용한다. 4번 아랫배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연골관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5번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유치 도뇨관을 교환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아랫배 불편한 경우에 막히거나, 그쵸? 네, 꺾이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해서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방광보다 밑으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자, 소변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비워 냄새가 나지 않게 도와주셔야 되고, 소변 주머니 세척하지 않습니다. 2시간, 3시간마다 소변량과 색깔을 확인하며 비워주시면 됩니다.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44번 의치 사용 및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분 의치를 뺄 때는 의치를 잡고 왼쪽을 오른쪽보다 낮게 해서 돌려 뺀다. 2번 의치 삽입 후 구강 세정제로 입을 충분히 헹군다. 3번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4번 물에 담긴 용기에 보관하여 변형을 막는다. 5번 깨끗한 거즈에 감싸 보관한다. 정답은 네, 4번. 물에 담긴 용기에 보관하여 변형을 막는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부분 의치는 클래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려서 빼주셔야 되죠. 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의치 삽입 전에 구강 세정제로 입을 헹궈 주셔야 되고 뜨거운 물에 삶으면 변형이 되니까 절대 삶으시면 안 됩니다. 네, 깨끗한 거즈에 감싸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담긴 용기에 또는 의치 세정제에 담궈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45번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두발 청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발을 물로 적신 후 드라이 샴푸를 발라준다. 2번 머리때와 기름기를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3번 신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4번 두피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반복 사용은 안 된다. 5번 드라이 샴푸 사용 후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 해준다. 정답은 3번이죠. 신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 네, 보통 사용합니다. 자,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물로 적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물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른 수건을 닦아주셔야지 젖은 수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발이 많이 더러워진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복 사용하실 수 있고요.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빗질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46번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도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회음부는 알코올로 닦아준다. 2번 여성의 회음부는 요도, 항문, 질 순서로 닦는다. 3번 손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든 경우 알코올로 닦아준다.
4번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이거 지금 3번 문항이 아니 갑자기 회음부에서 왜 3번이 나오죠? 그쵸? 네, 제가 옮겨보면서 실수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자, 3번 문항. 어쨌든 정답이 아니었으니 천만다행이에요. 네, 누워서 무릎을 편 자세를 취하게 한다. 이 문항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 4번 다시 읽겠습니다. 목욕담요를 마루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놓는다. 네, 5번. 네,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어 닦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기억나시죠? 마른 먹골로 펴서 양쪽에 뭔가 다리를 탁 덮어주고, 네, 회음부에만 물이 들어갈 수 있게 자리 잡아주시는 거. 자, 1번 같은 경우에 회음부는 비는 물로 닦아주셔야 되고요. 여성의 회음부의 순서는 요도질, 항문 순서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자, 자세는, 네, 무릎을 편 자세가 아니라 무릎을 세운 자세, 누워서 무릎을 세운 자세, 그쵸?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어 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 뻔뻔하지만 안 고치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네. 네,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촬영하려면 지금 벌써 11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양해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을 사용하면 사실 이런 실수가 없는데 원본을 제가 첫 책 냈을 때 원본으로 해설했거든요. 근데 출판사에서 전해준 글씨가 너무 작아서 글씨 보기가 불편하다, 글씨가 안 보인다 이런 컴플레인이 사실 댓글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제가 다시 PPT로 옮겨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책에는 정상으로 잘 나갔는데 옮겨놓은 과정 속에서 일부의 실수가 조금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죄송하지만 조금 양해 부탁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항 갈게요. 자, 47번. 남자 대상자의 면도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처가 있거나 시행하면서 상처가 생겨 피가 날 경우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2번 면도기는 면도를 다 마친 후 물로 씻어낸다. 3번 수염의 강도가 강한 부위부터 강도가 약한 볼 부위로 실시한다. 4번 비누, 면도 크림을 바를 때는 수염이 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발라준다. 5번 차가운 수건을 이용해 얼굴에 남아있는 거품을 제거한다. 정답은 1번이죠. 네,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직접 접촉하시면 안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면도 중에 수시로 면도기를 물로 씻어 깎인 수염이 면도에 방해되지 않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수염의 강도가 약한 볼 부위부터 강도가 강한 부위로 실시해 주셔야 되고요. 비누나 면도 크림은 수염이 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발라주는 것이 수염을 세워주기 때문에 면도에 수월합니다. 따뜻한 수건을 이용해서 얼굴에 남아있는 거품을 닦아주셔야 합니다. 자, 48번 대상자의 통목욕 돕기를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때때로 말을 건네어 상태를 확인한다. 2번 안전을 위해 문을 잠근다. 3번 몸 씻기 시간은 30분 이상 시행한다. 4번 실내 온도는 20도씨 내외를 유지한다. 5번 혈압이 상승한 경우 혈압약 복용 후에 진행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대상자 통로교육을 하실 때 이제 혼자 안에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밖에서 기다려 주시면서 때때로 말을 건네 상태를 확인시켜 주셔야 되고,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 안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네, 그게 안전이죠. 문은 잠그지 않습니다. 네, 밖에서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고요.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해서 대상자가 지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실내 온도는 20에서 26도씨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상승했을 때는 네, 목욕은 피하도록 합니다. 49번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가까워질수록 신체 손상 위험이 증가한다. 2번 무게 중심을 낮게 하여 골반을 안정시킨다. 3번 몸의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4번 지지면을 최대한 좁게 유지한다. 5번 빠르게 동작을 변경한다.
정답은 네, 2번이죠. 무게중심을 낮게 해서 골반 안정시킨다. 자, 대상자와 멀어질수록 신체의 손상 위험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접촉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다리와 몸 등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발은 적당히 벌리고 서서 지지면 넓혀 주셔야 되고요. 갑작스럽게 동작을 바꾸는 것들은 네, 피하도록 합니다. 자, 50번. 네, 요런 거는 제가 이제 원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막 표가 가고 가나다라가 막 가고 하면, 예, 글씨창이 조금, 네, 뭐가 안 맞더라고요. 보기가 좀 불편하게. 그래서 여기는 좀 글씨를 키우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원본을 가져왔습니다. 자, 침대 위에서 이동 변기로 이동하기 위해 걸터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대상자를 향하여 선다. 대상자의 목 밑으로 팔을 깊숙이 넣고 다른 한 손은 다리를 지지한다. 어깨 쪽 팔에 힘을 주어 일으켜 앉힌다. 대상자 가까이 서서 돌려 눕히는 방법에 따라 돌려 눕힌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답 찾아주세요. 네,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가나다라 문제가 어렵습니다. 종이로 풀 때도 어렵지만 CBT로 풀 땐 더 어려워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펜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눈과 머리로만 보시면서 순서의 답을 찾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하시는 게 가니까 1번이죠. 앉히고자 하는 쪽에 대상자를 향해서 서신 상태에서 네,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 가까이 서서 돌려 눕히는 방법에 따라 일단 돌려 눕혀 줍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목 밑으로 팔을 깊숙이 넣고 다른 한 손은 다리를 지지하신 상태에서 어깨 쪽 팔에 힘을 줘서 이렇게 앉혀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갈까요? 51번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하는 곳은 1번 평지, 2번 오르막길, 3번 계단길, 4번 내리막길, 5번 울퉁불퉁한 길. 네, 정답은 5번이죠. 울퉁불퉁한 길에서 크기가 작은 휠체어 앞바퀴가 지면에 닿게 되면 휠체어를 앞으로 밀기도 힘들고 대상자가 진동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쭉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5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둔다. 2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왼쪽 무릎을 지지한다. 3번 휠체어는 침대 난간에 90도 비스듬히 놓은 다음 잠금 장치를 잠근다. 4번 대상자가 오른쪽 손을 휠체어의 바닥을 지지하도록 한다. 5번 왼쪽 다리를 축으로 삼아 휠체어 쪽으로 몸을 돌린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건강한 쪽에 축을 삼아 빙글을 돌려주는 거죠.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5번 설명이 맞는 거고요. 1번 같은 경우 일치원 대상자의 건강한 쪽 왼쪽에 두셔야 되고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오른쪽 무릎을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침대 난간에 30에서 45도 정도 비스듬히 놔주셔야 되고 대상자가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 바닥을 지지하셔야 되니까 네, 오른쪽 편마비였으니 오른쪽 손이 아닌 왼쪽 손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야지 맞는 표현이죠. 53번 그림과 같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보행할 때 걷는 순서로 옳은 것은 답 한번 찾아주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다. 네, 불편한 쪽이 있겠죠? 그러면 보행기와 불편한 다리가 먼저 가시고, 네, 건강한 다리가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분이 만약에 왼쪽 편마비였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예, 그럼 정답이 2번으로 바뀌겠죠. 예, 또 하나 있죠. 두 다리가 다 불편한데요. 그럼 보행기, 오른발, 왼발, 보행기, 오른발, 왼발. 이게 답니다. 예, 세 개밖에 없어요. 보행 순서는요. 보행기 순서는. 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연습해 주시면 정답은 금방 보입니다. 자, 54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연구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앉는 면이 높은 것이 좋다. 2번 팔걸이가 없는 것이 안정적이다. 3번 의자 구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 있어야 한다. 4번 다리 밑부분은 잘 미끄러지는 재질이어야 한다.
5번 등받이가 낮은 것이 좋다. 네, 정답은 네, 3번이죠. 그림의 정답이 다 있습니다. 자, 앉는 면이 낮은 것이 안정적입니다. 팔걸이가 그림처럼 있어 주셔야 좋은 거고요. 다리 밑부분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로다가 다 덧대어 있죠. 자, 등받이가 높은 것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자, 55번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로 옳은 것은 1번 식초, 겨자, 후추보다 소금을 사용하여 맛을 낸다. 2번 가능한 한 단순 당질을 섭취한다. 3번 칼슘이 많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감자 등을 섭취한다. 4번 알코올 섭취를 권장한다. 5번 국물은 되도록 많이 섭취한다. 자, 정답은 3번. 칼륨이 많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감자 등을 섭취한다. 네, 이게 답이죠.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좀 되잖아요. 네. 자, 1번 같은 경우에 소금 사용은 줄여주셔야 되고요. 복합당질, 고혈압도 단순당 드시면 안 됩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복합당, 알코올 섭취는 제한해 주셔야 되고, 국물에 염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물은 되도록 적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56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드라이 클리닝 불가함, 2번 다림질 할 수 없음, 3번 그늘에서 건조, 4번 세탁기에서 단시간에 짜야 함, 5번 짜면 안 됨. 정답은 4번이죠. 네, 요거 세탁기에서 단시간에 짤 수 있어요. 네, 손으로 짜실 거도, 네, 짜실 때도 약하게 짜셔야 되고요. 자, 57번. 장교양 기관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환경 지원 지침의 영역 중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가? 자, 음식 냄새 혹은 꽃향기 등으로 감성 자극하기. 실내는 나무 혹은 종이 같은 부드러운 소재로 꾸미기. 적절한 간접 조명 등으로 시각적 자극 제공하기. 1번 진압력 지원, 2번 환경적 자극의 질과 조정, 3번 기능적인 능력 지원, 4번 생활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 5번 자기 선택을 위한 지원. 정답은 2번이죠. 환경적 자극의 질과 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진압력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시간, 장소, 사람, 네, 이런 인지 조화를 보완하는 환경 지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능력 지원은 일상생활 능력의 조화를 보완하는 환경 지원이 될 겁니다. 자, 생활의 지속성, 장기요양 기관에서도 대상자의 생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어떤 환경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선택을 위한 지원은 다양한 공간 안에서도 자신이 있고 싶은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5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사소통 기법은 치매 가족과 신뢰를 쌓아가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법 중 어떤 상담 기법에 해당하는 것인가? 자,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화법으로 나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하는 화법이다. 상대방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해준다. 자, 1번 공감, 2번 관심 전달, 3번 조언 및 정보 제공, 4번 나 메시지 전달법, 5번 힘 도둑이. 네, 정답은 4번이죠. 나 메시지 전달법. 네, 나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하는 화법입니다.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도와주는 기법이고요. 굉장히 좋은 말하기 화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 메시지 전달법. 59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한다. 2번 치매가 있으면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안내한다. 3번 대상자에게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은 눈에 띄는 곳에 두어도 된다. 4번 약물 부작용이 발견되어도 처방된 약은 모두 복용하게 한다. 5번 주변 환경을 자주 바꾸어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3번 같은 경우 위험이 될 만한 물건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약물 부작용이 발견되면 네, 복용을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자, 5번 같은 경우 주변 환경은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60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난방 기구를 켜놓았을 때 혼자 있게 한다. 2번 창문은 열어둔다. 3번 다리미, 단추, 세제 등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 4번 글로 쓰인 단서보다는 그림을 사용한다. 5번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꺼둔다. 정답은 4번입니다. 글로 쓴 거가 좀 어려우시다면 네, 그림을 글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난방기구를 켜놨을 때 혼자 있게 두시면 안 되고요. 창문은 안전하게 잠겨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다리미부터 여러 가지 이하 위험한 물건들은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61번. 치매 대상자가 우리 옷 사러 시장에 언제 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장이 멀어서 지금은 갈 수 없으니 다음에 가자고 말한다. 2번 아들이 오면 같이 갈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이야기한다. 3번 시장 구경하며 즐거웠던 경험을 함께 이야기한다. 4번 어르신 옷장에 옷이 많으니 안 사도 된다고 말한다. 5번 바빠서 같이 가줄 수 없다고 말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반복적인 질문이나 반복 행동을 하는 경우에 주의환기법을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좋았던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렇게 전환하는 거죠. 자, 62번 바지를 움켜잡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옷을 갈아입힌다. 2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3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4번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인지 확인한다. 5번 부끄러워할 수 있으니 모르는 척 한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신체적 욕구인 어떤 배고픔이나 배설 같은 것들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63번. 치매 대상자가 생선구이 냄새가 난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생선구이가 드시고 싶으신가요? 저랑 같이 마트에 사러 가요. 2번 저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3번 옆집에서 나는 냄새니 신경 쓰지 마세요. 4번 요즘 생선을 많이 드셨잖아요. 이제 그만 드셔도 됩니다. 자, 5번 왜 갑자기 생선 냄새가 난다고 하세요? 네, 정답은 1번이죠.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마시고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생선구이 냄다고 하면 아, 어르신 생선구이 냄새가 나요. 생선구이가 드시고 싶으신 거죠? 뭐 이렇게 예, 있는 그대로로 부정하지 마시고 딱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랑 그럼 같이 마트 사러 갈까요? 저랑 이렇게 하러 갈까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이제 주의 환기시키는 방법으로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64번. 제가침의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밖에 나가야 한다며 옷장에서 오늘 꺼내 입으라고 할 때, 그쵸? 입으려고 할 때, 예, 이럴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딸이 오면 같이 가자고 말한다. 2번. 밖은 어두우니 내일 나가자고 말한다. 3번. 날씨가 추워서 감기 걸릴 수 있으니 안 된다고 말한다. 4번. 옷을 다 꺼내놓으면 정리하기 힘들어지니 그만하라고 부탁한다.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아기 인형을 가지고 와서 우유를 먹이자고 한다. 정답은 5번이죠. 예, 인형, 애완동물, 익숙한 소리나 좋아하는 일로부터 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시는 것이 예, 지금 5개 보기 안에서는 가장 좋은 답입니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지우개를 떡이라고 하면서 입에 넣으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먹을 수 있는 떡을 사다 드릴 테니 기다리라고 한다. 2번 어떤 떡이냐고 물어본다. 3번 얼른 가서 지우개를 빼앗는다. 4번 지우개는 먹으면 위험하다고 큰 소리로 말한다. 5번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하자고 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합시다. 네, 이게 이제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대처법이죠. 자, 66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치매 대상자가 혼자 집을 나가 길을 잃게 된 이유는, 자,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시가 되면 병원에 가야 하니까 양말 벗으시면 안 돼요. 자, 1번. 대상자가 응답할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2번. 당장 해야 할 일만 전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기 때문이다. 3번.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번. 대상자가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번 외래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네, 10시가 되면 네, 미래 시간이에요. 예, 그때 가야 되니까 양말 벗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시간에 대한 어떤 시제 같은 내용들이 좀 혼선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거 시제에 대한 구분이 없죠. 없는 게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하시면 돼. 양말 신고 계세요. 이렇게만 더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였다. 자, 67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심리 증상을 보일 때 적절한 돌봄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자에 앉아있는 어르신에게 인사를 해도 반응이 없고 이야기를 해도 대꾸가 없다. 산책을 같이 가자고 해도 전혀 반응이 없다. 1번 가까이 다가가서 큰 소리로 말한다. 2번 반응 없는 모습이 기분 나쁘다고 알려준다. 3번 스스로 반응할 때까지 그냥 둔다. 4번 대상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서 눈을 맞추며 좋아하는 일을 하자고 한다. 5번 한 번 물어봐서 대답이 없으면 다시 이야기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이거 무감동에 연관되어 있는 행동심리 증상이고 15장 상황별 사례에서 네, 치매 그 아시센터에서 제공하는 그죠? 영상 보셨어요? 마음 읽어주기? 거기에 요거 나오잖아요. 저는 그 동영상에 있는 내용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했어요. 어차피 문제 행동이 다 그거거든요. 네, 대처법이 또 그 안에 다 답이 있었고, 네, 그래서 무감동이신 분한테 제일 중요한 건 대상자가 잘 보이는 위치,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치매가 오셔서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멀리 있는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잘 보이는 위치에서 눈을 마주치시고 좋아하는 일을 하자고. 예, 그렇게 하셔서 어르신의 지금 현재 무감동 상태를 또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68번. 신문, 드라마, 새로 만난 주변인을 2명 선택한 다음 네모 안에 암기할 사람의 이름을 기입하고 얼굴의 특성과 연관지어 첫 글자로 삼행시를 지어 적는 프로그램은 어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가? 1번 운동 능력, 2번 진압력, 3번 기억력, 4번 표현력, 5번 계산력. 네, 정답은 3번 기억력입니다. 이거 얼굴 삼행시 프로그램이죠. 기억력, 창의력, 언어 능력, 집행 기능을 증진할 수 있는 인지 프로그램입니다. 늘, 예, 요 68번, 뭐 69번, 67번, 요번 때의 번호대에서 인지적 훈련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하는 거 4개, 4개, 5개. 가정환경 특성까지 합치면 경증치매 대상자, 중증치매 대상자, 예, 상태별로 인지 자극 훈련의 내용들이 있고요. 예, 그 인지 자극 훈련은 어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냐 빨간 글씨로 다 표기해 뒀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암기를 하셔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예, 그리고 그림과 숫자 짝지어서 기억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렇게 프로그램의 예, 전체적인 그림이나 내용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 주셔야 됩니다. 안 지나가시면 괜찮습니다. 표준 교재 다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본인 걸로 만들어 두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9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한다. 2번 끊임없이 비교하며 듣는다. 3번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다. 4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넘어간다. 5번 대화를 독점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5번. 1, 2, 3, 4 경청을 방해하는 태도들입니다. 5번이 정확하게 경청 태도죠.
70번. 제가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외에 자주 전화해서 푸념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1번 센터장님에게 전화해 드릴게요. 2번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우시군요. 3번 푸념을 자주 하시면 그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4번 시간 이외에 업무를 하고 있으니 추가 수당을 주실 건가요? 5번 서비스 시간 외에는 다른 업무로 인해 통화가 어려우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무 시간에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네,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죠. 네, 나전달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전달법은 상황, 있는 그대로의 상황,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나한테 미치는 영향, 그래서 나의 느낌, 네, 그다음 바램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개 거의 다 넣습니다. 이게 나전달법의 네 가지 단계 순서를 먼저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는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71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한다. 2번 사물의 위치는 시계 방향보다 지시대명사로 설명한다. 3번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사물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4번 대상자와 보행할 때는 대상자 뒤를 따라 걷는다. 5번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부터 먼저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시각장애 대상자 정면에 이게 눈을 예,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맞는데요. 눈을 맞추는 건 좀 어렵습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물의 위치는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행할 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보다 반보 앞으로 나와 걸어 주셔야 되고요.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이지 귀가 안 들리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2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뒤에서 이야기한다. 2번 대상자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한다. 3번 땡땡하고 땡땡하면 땡땡해요 라고 말한다. 4번 모르는 것만 찾아 말해준다. 1. 감정 표현보다 대상자를 설득할 수 있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정답은 2번이죠. 일관성 있게. 여기도 뒤에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정면에서 시야에 들어간 다음 말을 걸어서 놀라지 않게 도와주셔야 되고 뭐뭐하고 뭐뭐하면 뭐뭐해요처럼 이어가는 건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한 동작씩 설명하시고 그 동작이 끝나면 다음 동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알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네, 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보다는 감정 표현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73번 다음과 같은 대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치매 대상자 상황으로 옳은 것은 부정, 설득, 논쟁하지 않기, 조용하고 온화한 태도 유지하기, 주장과 감정 수용하기. 1번 배설행동, 2번 섭식장애, 3번 성적행동, 4번 망상, 5번 수면장애. 네, 정답 몇 번인가요? 4번. 네, 여기에서 포인트가 나오셔야 돼. 사실 다른 데도요, 조용하고 오는 이거 다 공통점입니다. 근데 부정도 설득도 논쟁도 하지 말고 주장과 감정을 읽는 것도 수용하시는 상황은요, 예, 망상이죠, 망상. 자, 74번. 대상자의 응급 상황 중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기 징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선홍색의 피부색, 2번 안정된 의식, 3번 미약한 출혈, 4번 심한 통증, 5번 안정된 호흡. 정답은 4번 심한 통증이죠. 상당한 출혈, 의식의 변화, 호흡의 불안정, 피부색의 변화, 신체 일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심한 통증과 같은 경우는 위기 징후의 현상들이에요. 네, 이럴 때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야 되고, 예, 병원에, 예, 그죠? 또는 구차를 타고 얼른 가셔야죠. 75번. 정전 및 정기사고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정전의 원인부터 살펴본다. 2번 이상이 발견되면 요양기관 센터장에게 수리를 의뢰한다. 3번 녹은 냉동식품은 재냉동을 한다. 4번 전기 쇼크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접촉을 해서 원인을 제거한다. 5번 전기에 의존하는 필수 의료 장비가 중단될 경우 119에 신고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상황이 없을 경우 그랬을 때 원인 살펴보시는 쪽으로 넘어가 주셔야 되고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이 상황에 대한 대처가 먼저잖아요.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 이상이 발견되면 전기공사 업체에 수리를 의뢰해야지 센터장이 하시긴 좀 어렵습니다. 자, 녹아버린 냉동식품은 재냉동하지 않고 버려주셔야 되고요. 전기 쇼크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자, 76번. 감염성 질환인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감염된 대상자 구토물에 의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2번 계절적으로 5월부터 8월에 발생률이 높다. 3번 장관 감염증 집단 발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힌다. 4번 익힌 굴, 익힌 해산물, 익힌 어패류를 통해 감염된다. 5번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기침, 재채기, 가려움증의 증상이 발생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감염된 대상자의 구토물에 의한 2차 감염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는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발생률이 높은 편이고요. 익히지 않은 굴과 해산물, 어패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근육통, 권태, 두통, 발열 이런 증상이 발생합니다. 77번. 대상자가 운동하던 중 넘어져서 손목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움직여 보게 한다. 2번 외형상 변형이 관찰된다면 골절을 의심할 수 있다. 3번 골절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다면 냉찜질을 해준다. 4번 손상 부위에 있는 장신구는 계속 착용해도 된다. 5번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에 출혈이 있는 경우 압박 분대로 감아준다. 정답은 1번이죠. 외형상 변이에 관찰되면 골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손목은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이렇게 골절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다면 병원 진료를 권해 주셔야 됩니다. 병원 가서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4번 같은 경우에 반지나 팔찌는 미리 벗겨냅니다. 부종 때문에 안 벗겨질 수 있어요. 부종이 계속 심해지시기 때문에.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 출혈이 있다면 멸균꺼지를 이용해서 상처를 덮어주는 거, 지혈하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자, 78번. 대상자와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다가 손가락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출혈량이 많은 경우 첫 번째 패드를 제거하고 두 번째 패드를 덧댄다. 2번 출혈의 원인을 가장 먼저 찾아본다. 3번 출혈이 멈춘 경우 상처는 개방한다. 4번 자연스럽게 출혈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번 출혈 부위를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 만진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자, 정답은 5번이죠. 출혈 부위를 어쩔 수 없이 맨손을 만졌다면 반드시 비누와 물로 씻어주셔야 돼요. 혈액안에 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출혈량이 너무 많으면 두 번째 패드를 덧대서 계속 압박할 수 있는데 이때 첫 번째 패드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출혈의 원인을 가장 먼저 찾아본다. 4번 자연스럽게 출혈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지혈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출혈이 멈추었다면 상처 부위에 개방이 아닌 드레싱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자, 79번. 치매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고 쓰러진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은 용기째 119 대원에게 전달한다. 2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약을 토하게 한다. 3번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눕힌다. 4번 입에서 거품이 나온다면 그쵸? 나온다면 똑바로 눕힌다. 5번 토사물은 빨리 치운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어떠한 약을 먹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용기째 119 대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고, 의식이 없다면, 이거 아무것도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쵸? 그다음 의식이 없다면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혀주셔야 되고요. 입에서 거품이나 토사물이 나오면 고개 옆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자, 토사물을 모아서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6회차 마지막 80문제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 찾아주세요.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죠. 패드 1은 오른쪽 B자표 쇄골 아래 붙여주시고, 패드 2는 왼쪽 쪽지 아래 중간 겨드랑선에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6회차 실기까지, 다 맞췄네요. 이제 7, 8, 9, 3회차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공부해주시는 선생님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또 올샘은 모든 선생님들 합격을 응원합니다. 화이팅!